자, 먼저 박 부장. 사장님, 아프리카는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운동화를 수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겠죠. 또 다음은 김 부장. 사장님, 아프리카는요 다 맨발로 다닙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우리 운동화를 수출해서 한 사람이 한 켤레씩만 사서 신으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같은 조건인데 전혀 다른 해석의 보고서지요. 이 이야기의 맥은 또 무엇이냐? 초기에 분양받지 않으면 안 팔릴 경우 결국 분양가에서 30%는 싸게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데 이것도 못 사는 게 아닐까 불안하시죠? 또 반대로 집을 샀는데 이건 내려가는 것 아닐까 은근히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양 받으신 분들도 분양을 안 받으신 분들도 모두가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23년 8월 말 현재의 상황을 제가 팩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른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내린다고 해야 할까 헷갈립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 흥행 대박이다, 이런 기사 뒷면에는 여전히 10번째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리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여러분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현실적인 것을 상승과 하락의 견지가 아닌 사실 그대로 제대로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들과 내렸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괴리감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주요 입지단지의 위주로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전반적인 수치상으로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그때 그 수준의 미분양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어떤 데이터든 간에 데이터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 운동화를 수출하려고 회사에서 박 부장과 김 부장을 아프리카로 시장조사를 내보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보고서가 다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수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미분양 수가 23년 1월에는 996채였고요. 2월 달에는 2099채로 2배 이상 확 늘어났고요. 3월에는 1084건으로 절반 줄어들었죠. 4월에도 1000건이 넘고요. 5월 달에도 1144건입니다. 6월 달에도 역시 1181건으로 계속 이렇게 4개월 동안 줄곧 미분양이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서울에서 이 정도 미분양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미분양 수가요 월 1000건대를 넘어선 게 8년 만의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던 2015년 3월에 1064건이었는데 그 이후 8년 만에 이렇게 또 1000건을 유지합니다. 자, 지난 8년 동안 정말 정신 나간 말처럼 널뛰듯 가파르게 오르고 또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신고가를 찍었네 어쨌네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 왜일까요? 신고가 지역에 곧 분양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양물을 잘 분양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 값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가격도 좀 많이 올려서 거래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 우리가 수두룩하게 봤죠.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미분양 숫자가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7년에 1000건대로 월 1000건대로 올라섰다가 이게 한때는 살짝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1000개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 동안에는요 3000개에서 4000개의 미분양물이 나오면서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내려간다 이런 자료로 쓰고 있죠. 요즘 한국 부동산은 청약 홈을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서울에서 첫 번째 분양했던 영등포구 양평자의 디그니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역대 최고 경쟁률과 당첨 가점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또 그 반대로 팔아도 안 팔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마냥 잘 팔리고 마냥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죠.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죠. 우리는 이 뒷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포레나미아는요, 이달 말에 임의공급 4차 그리고 무순위 8차 청약을 진행하고요. 강서구 화곡동 쪽에는 더리브 스카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 14일부터 임의공급 3차 청약에 이어서 이달 말에는 4차 공급에 들어갑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금천구에 가면요, 솔리힐 뉴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의공급 1차 무순위 청약 예정인데요. 여긴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분양가보다는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상태,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강서구에만 236가구, 강동구에 106가구, 강북구에 103가구, 금천구에 34가구, 그리고 광진구에도 3가구가 있고요. 서울 중구에도 2가구나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어딘가 구석에는 한두 개 미분양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 중에는요, 내 집 마련을 이루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차후에 분양가와 시장 가격의 차이로 이익 매매를 하려는 분들과 또 분양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 청약이라는 걸 합니다. 청약을 뭐 그냥 하진 않죠. 아파트를 거주의 목적과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목적,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달려들어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분양가가 높아서 차후 가격에 메리트가 없다, 이것 때문에 미분양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지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양가를 깎아서 분양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그건 시행사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왜냐? 시행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두 다른 사람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대로 할인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F를 빌려준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인 분양이 가능합니다. 자,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제 신탁사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면서 초반부터 할인 분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인 분양을 못하는 거죠. 신탁사가 할인 분양을 허락하는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몇 %를 분양하지 못하면 뭐 10% 할인 분양, 또다시 정해놓은 기간에 그 기간 동안 몇 %의 분양이 안 되면 뭐 15% 할인 분양,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걸어 놓는 이유는 돈 빌려준 금융권에서 자기들 돈을 지키려는 것이죠.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보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서 비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30% 할인 분양을 하잖아요. 그건 시행사의 손을 이미 떠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가에 다다랐다, 시행사 이익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 시행사의 초기 이익률이 3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경제 원리상 팔리지 않는 상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선까지 가격을 내려야 하지만 신축의 경우는 그것마저도 내 맘대로 쉽지 않죠. 그래서 초기에 분양 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지역의 아파트 값을 허위 거래로 신고가를 찍는 거래들이 나갔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실제로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다수의 분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는 더 오를 것이다 를 더 올랐으면 좋겠다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반등하고 거래가 멈춰 있는 것도 있고, 부산의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으로 신고가를 찍은 거래들이 몇 개 나왔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혹시 이 주변에 또 뭐 분양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또 취소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드리는 이 내용 속의 깨알 같은 정보는 저의 어그로가 아니라 실제 팩트인 경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채널은 몰라도 표용호TV의 구독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는 뭐 시행사 대표분들도 계시고요, 시공사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죠. 자, 시행사 사장님들도 제게
입지도 물어보고 분양 시기 언제 하면 좋을지 그 저울질하는 시간도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으로 울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웃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